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윤석열 석방 이후 정말 그야말로 잠 못 드는 밤, 불면의 밤을 많은 분들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야당, 특히 민주당은 이 광장으로 나와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하루하루가 정말 1분 1초가 너무나 조마조마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을 모으고 연대하고 더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어떤지, 또 지금 이 윤석열 석방 시국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첫 순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야말로 불면의 밤을 많은 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소파 네. 사진이 뭐 이제 눈에 띄던데요. 네, 의원님께서도 지금 비상 대기를 하고 계시죠? 네, 네. 지난 주말부터 지금 국회 비상 행동하면서 네, 철야농성, 뭐 경례 대기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그런지 어제는 또 체해가지고 어유, 굉장히 좀 컨디션 만족한데 예,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 얼굴이 좀 반쪽이 좀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집에도 잘 못 돌아가시고 예. 또 이제 몸 상태도 안 좋으신데, 사실은 이 내란성 질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내란성 질병, 내란 사태 이후에 정말 몸이 여기저기 안 좋고 네. 뭐 체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은데, 의원님도 이제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의 석방됐다는 이 소식, 의원님도 뭐 법원 판결부터 검찰의 네. 이 즉시항고 포기까지 쭉 보셨는데, 자,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굉장히 좀 뜨악했고요. 네, 그러니까 구속 취소 청구하고 나서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음. 이 구속 취소 청구는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예상들을 해왔고요. 네, 그 현재 직위원 그 재판부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같은 연장선상에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네,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전혀 다른 어떤 판단이 나왔고, 심지어 그 논거들이 과거에 한 70여 년 동안의 그런 이런 사법 관행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어가지고 네.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 다들 멘붕입니다. 멘붕이다. 의원들도 좀 멘붕이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의원들 취재를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 하겠지, 네. 이런 생각하신 분도 계셨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네. 저희도 사실은 검찰이 뭐 논의한다고 했을 때는 7일 동안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항고를 하겠지라고 했는데, 바로 석방지휘를 한 셈이 됐어요. 네. 대검에서. 그러니까 이 검찰이요, 보통 보면은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오면 네. 즉각적으로 불복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근데 유독 윤석열에 대한 사건에서 아하. 선례도 없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바로 그냥 굴복을 하고 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는데,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심우정 총장을 누가 임명했냐, 윤석열이죠. 예. 임명하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 윤석열을 누가 풀어주고 있느냐, 심우정 총장이 풀어준 거 아니냐, 이 관계 속에서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심우정 총장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응답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소신껏 뭐 내가 이제 판단했다. 네. 그 말은 저는 딱 들으면서 자백인가 이런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그 심우정 총장이 출근길에서 얘기한 게 이런 네. 겁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이 있고 인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그런데요, 제가 짚어줄게. 네.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은 개인이 아닙니다. 음. 국가 기관입니다. 그것도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있는 국가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네. 그때 당시에 그 피청구니까 대통령 측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 준수돼야 되는데 준수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막 펼쳤어요. 근데 예. 대통령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헌법상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윤석열 사건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적법 절차 원칙 얘기하는 것은 예. 그냥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 변명에 불과하고요. 아하. 인권 보장도 마찬가지 측면입니다. 인권 보장이라는 것은 네.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거든요. 기관이에요. 아. 최고 권력 기관. 예. 이 최고 권력 기관에 대해서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어제 SBS에서 단독 나간 거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이 지금까지의 이 즉시 항고 부분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했을 때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과거의 선례 비춰보면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있었어요. 있었어요. 불과 2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 그거 나오기 전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아니 그런 조치들을 아. 왜 하필 왜 하필? 윤석열에게 처음으로 시도하느냐 직시항고를 포기하는 거를 그렇네요. 그랬는데 예. 이미 있어 왔거든요. 이미 있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시항고 해놓고 예. 윤석열 자기를 임명해준 윤석열에 대해서는 직시항고를 과감하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네. 바로 풀어주는 누가 납득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을 위한 그러니까 껴맞추기식. 그러니까 네. 결론을 내놓고 어떻게든 껴맞춰 가지고 그냥 면피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네. 주장 같은데 어제 대검에서도 이제 2년 전에 이 구속 취소 즉시항고 있었다는 그 지적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일선에서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건수가 많지 않아서 검찰 차원의 업무 방침이나 판단 기준에 이르지는 못한 거다. 참 이 궁색한 병명을 또 궁색하고요.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보도 나오기 전부터 네. 저희 의원실에서 음.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 즉시항고하는 선례가 있는지 예.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아. 그거를 자료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아. 그 법무부랑 검찰 예. 자료 요청을 해놨고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어제도 그러면은. 이제 그 야오당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심우정 총장 직권남용을 고발을 했는데 음. 그 과정에서 그 백브리핑을 하는데 네. 기자 관련 기자 그걸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부분들 우리가 지금 좀 주목하고 있다. 근데 바로 이렇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우정 그렇네. 총장이 이번에 직시항고하지 않고 예. 형사소송법의 검찰의 자기 권한을 통상적인 불복에 따르면 당연히 불복해야 되는데 1심의 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안 하고 안 했죠. 권한도 행사하지 않고 네. 그런데 그 하지 않은 이유 몇 이유. 가지를 다 들여다 보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관계만 남는 거예요. 관계 심우정을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풀려난 것이 심우정의 소신껏 결정이라고 하니까 네. 심우정과 윤석열의 관계 네. 이것만 우리가 볼 이것만 수밖에 없다. 예. 유일하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관계밖에 남지 않는 거 아니냐. 아 그래요. 참 우리가 이제 법원의 판단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검찰의 대응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럼 지금까지 의원님도 사실은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검찰의 행태를 쭉 봐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사안만 유독 네.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순한 양이 돼 버렸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본 적 없죠. 저는 없어요. 검찰의 없죠. 이런 심지어 모습을.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요. 예. 심우정 총장은 법원의 결정은 우리가 수긍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 네. 그런데 항고는 그런데. 안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착인데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불복이라고 한 걸 할 때는 뭐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의 결정이 주요하게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네. 아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당하다. 그래서 음. 불복을 하게 되면 항소심 2심이든 3심에서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겠다. 네. 없겠다. 이런 아. 거를 검토 분석하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불복할지 말지를. 그렇죠. 그런데 살펴봐야죠. 이번에 구속 취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났다는 거죠. 구속 기간이 지나서 예.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 취소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검토 분석을 하고 불복할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게 그냥 통상적인 상식인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심우정 총장도 우리 네. 동의하지 못한다. 아하.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불복 사례에 비춰보면 법원의 결정의 핵심 근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면 불복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상급 법원 판단 받아봐야 되는 받아봐야 거고. 되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아. 그런 구속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예. 헌재가 과거에 구속 즉시항고를 했을 때 위헌 결정이 나왔으니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하면 네. 위헌 리스크가 있지 않겠냐
라고 위험 리스크를 지금부터 걱정해요? 그 걱정을 넘어서서 문제가 뭐냐면요. 예. 검찰은 행정조직입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는 그렇죠. 행정부는 네. 주어진 법령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자기가 먼저 나서서 헌법재판소도 아닌데 네. 이 법조항이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뭐 위헌일 수 있다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전제하고 그렇죠. 행동에 나서면요 그러면 어느 행정부가 나 이 조항이 위헌인 것 같아 우리 어허. 집행 안 할 거야 그렇네. 그럼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흔들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대로 집행하면 되는 곳이 되는 왜 거예요. 지금 이게 위헌 걱정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직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강행한 이 모든 들고 있는 이유들이요 네. 전혀 설명이 안 되고요. 그냥 궁색한 변명이다 저는. 설명이 안 된다. 궁색한 유일하게 변명. 남는 설명은 관계만이 남는다. 관계. 그러니까 이 즉시 항고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풀려났는데 그럼 보통 항고, 그러니까 일반 항고 네. 이걸 어떻게 하냐 어제 막 봐야 된다 하는데 바로 이거 안 한다는 또 안 얘기 한다. 특수단에서 네. 얘기가 또 나왔어요. 뭐 우리가 민주당에서 어제 대검 방문했더니 예. 그거를 하기 어렵다라는 그 법적인 그런 해석도 있다라고도 하고 또 어쨌든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냥 아예 뭐 그냥 뭐 이제 그냥 뭉개고 그냥 확신이죠, 가겠다. 확신. 네, 풀어주겠다라는 확신 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풀어주겠다는 확신하에서 거기에 이제 껴맞춰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심지어요. 말씀이신데.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재판부 네. 결정문과 재판부 설명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뜯어보면요. 네. 사실은 재판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심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서 사실은 행간이 상급심 판단 받아봐라.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요. 심지어 재판부까지도 그런 암시를 줬는데 네. 오히려 검찰이 통상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불복할 줄 알았는데 네. 불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아마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좀 법원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일각에서는 쥐기현 판사와 심우정 총장의 뭐 작품이다, 네. 티키타카다 네. 이런 뭐 일각의 지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이고 예, 왜냐하면 이제 법원의 결정도 좀 황당하게 느껴졌지만은 왜 윤석열부터 적용하느냐 네. 이 부분도 있지만은 검찰이 이제 바로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우리는 항고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 토스를 법원에서 해주고 네. 신무정이 그 골을 넣어주고 뭐 네. 이런 셈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모양새는 그런 모양새로도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예, 이게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 예, 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그 날짜 계산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처음으로 네. 이례적으로 네. 그러면 당연히 불복해서 한번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되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상급심 판단 받았으면 뒤집힐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법조계 의견들이 그렇게 네. 보고 있고 이 결정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엄청난 파장이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파장. 지금 뭐 윤석열 사례만 있겠느냐 이런 거죠. 지금 구속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 네.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들, 또 또는 과거에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된 네. 그 사람들 아하. 계산을 그때 당시에는 다 날로 했으니 지금 시간으로 해보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찾아보면 예,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 많은 혼란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아하. 유죄 확정된 사람들은요 재심 네.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예. 1심에서 즉시항고하지 않고 이렇게 끝낸 것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파장과 법리적인 측면 그렇네요. 어느 측면에도 좀 납득이 안 되는. 이게 대혼란을 뭐 자초한 면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네. 봐도 네. 지금 명태균 씨도 구속 수감돼 있는데 이제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2, 제3의 명태균.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이른바 그 명태균들이 다 들고 오려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카페에서는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야 뭐 이게 지금 이 윤석열 사례가 일파만파로 이제 퍼지고 있다. 법원도 당황스럽고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보니까 이 프로스에 막 글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한동훈 전 대표 입장도 구속 취소
나도 한 번도 못 본 절차다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방송에 나가서 한동훈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법률가인 나와조차 한 번도 못 본 절차다 이런 얘기를 지금 참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뭐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뭐 글쎄요. 이렇게 간다면 국민들이 지금 뭐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뭐 이겼다라 그러고 있지만 이른바 중도층부터 진보 진영에 있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은 예. 정말 황당하거든요. 이걸 황당하죠. 지켜보면서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왜 더 저는 악의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예, 그 심우정 총장이 그때 당시 이제 기소할 때 늑장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만들어 가면서 검사장 회의 초집해가지고 예, 고지검장 회의 막 예. 말도 안 되는 하면서 늑장 기소를 했는데요. 저도 법률가 출신인데 네. 우리가 법조인 양성기관 로스쿨이든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 실무에서 많이 다루는 게 계산입니다. 날짜 계산. 날짜 계산. 구속 기간, 네, 체포 기간, 뭐 이런 체포 시간 이런 시간과 기간 이 날짜 계산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 아, 그래요. 그거를 놓치면 네, 큰 사단이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보고 있지 자체로. 않습니까? 예, 예. 유무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거를 놓치는 순간 엄청나게 큰 사단이 나기 때문에 네.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음, 실제로 검찰의 수사 기록이나 법원의 그 재판 기록 맨 앞장에 네. 부전지라고 해가지고 종이를 조그맣게 붙여가지고 아, 구속 기간 이런 거를 빨간 글씨로 딱 스탬프 찍어가지고 관리합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알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때 늑장 기소할 당시에 야 이거 뭐 시간으로 해야 돼, 날로 해야 돼, 또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저쪽 피고인 측 주장도 있었고 막 논란이 이미 됐어요, 쟁점이. 네.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했어야 돼요. 아하. 그런 늑장 기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음.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정도까지 사단이 왔으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의 구속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형법에서 가장 형이 센 내란죄에 대한 구속 사건 아닙니까? 엄청나게 신경 쓰고 그럼요.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놓쳤어요. 아하. 놓쳤으면 예. 지금이라도 구속.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지만 지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게 네. 순리예요. 그렇죠. 자기 책임으로 돌아올 게 뻔하기 때문에 네. 검찰 책임으로 아하. 그럼에도 안 했다. 그럼에도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예. 어느 모로 보더라도 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는 특별수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박세현 본부장. 박세현 본부장. 원래 대검에서 마련된 특별수사본부 관련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수사권이 없고요. 특별수사본부가 정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그럼요. 관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만들고 특별수사본부죠. 만들면서 실제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심우정 총장이 정권 주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원래 지침에도 보고만 받게 돼 있고. 네. 그런데 이번에 즉시항고와 관련된 이런 수사 권한, 이 즉시항고 여부도 수사 권한이거든요.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마치 총장이 수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냥 지휘를 하고 막 뭐, 지휘하고 대검에서 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네, 뭐 이러면서 간부들이 했다 마치 그러고. 특별수사본부는 그런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거 말이 안 그렇네요. 돼요. 그러니까 앞뒤가 그래서 안 맞네요. 저희가 직무 권한을 다 남용한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야 5당이 네. 심우정 이제 고발을 했는데 네. 자, 이게 뭐 제대로 이제 수사가 얼마나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심우정 총장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파장과 혼란과 또 비판을 알았겠죠. 알면서도 이걸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윤석열만 바라보는 윤석열 바라기 같은 모습을 총장이 좀 보이고 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은 아 이거 뭐 사퇴하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네. 사퇴 안 할 것 같고 안 한다고 했죠. 어제 보니까 사실상. 사퇴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대로 두면 되겠느냐.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심우정 총장. 원래부터 네. 사퇴보다 즉각 탄핵 얘기를 해왔었고요. 네. 다만 이제 당에서 야오당에서 이제 즉각 사퇴를 먼저 촉구하고 그다음 탄핵으로 이제 그 넘어가는 이런 네. 수순을 밟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음. 저는 이 상황이 됐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얼마나 중대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가장 기초 중에 기초, 뭐 우리 이재명 대표 표현에 따르면 산수도 못하는 네. 이 행태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즉시항고도 포기해버리는 이 상황들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요 네. 총장이
여차저차 해서 뭐 유연 리스크 있고 어쩌고 다 좋아요. 음. 그래서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이 정말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으니 옷 벗고 나가겠다. 네.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최소한. 또는 그 정도. 박세현 본부장이 네. 자기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검찰총장이 뭐라고 지시하든 그냥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직시항고권 항고장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네. 제출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하. 제출하고 그러나 검찰에서 지휘하는 바와 다르게 내가 이 항고장을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은 하지만 책임지고 내가 옷 벗고 나가겠다. 검찰 내에서 이 정도 상황을 만들어 놓고 평검사 한 명도 지금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예. 세계적인 웃음거리, 역사적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고 아. 얼마나 모렴치한 집단입니까?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자 이런 상황인데 니네 사퇴 안 할 거야? 국민들한테 한 번 더 네. 검찰의 어떤 행태를 좀 지켜봅시다. 이걸 한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을 주고 있는 셈인데. 기회라기보다 저는 예.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모렴치한 집단인지를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확인이 그야말로 됐죠. 확인이 됐고 이렇게 이제 심우정 총장이 검찰에 그야말로 문을 이제 셔터를 내린다 그러죠. 네. 문을 닫고 이제 검찰을 역사 속에 이제 사라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을 찍었고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검찰에 뭐 지금 내란 사태 때 검찰이 뭐 수사한다고 해서 그걸 뭐 조서도 우리가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했는데 그것도 쇼 아니냐. 네. 결국 이 검찰의 조직을 연장하기 위한 쇼였고 근데 그 쇼를 하면서도 결국 윤석열은 풀어주고 윤석열은 절대 노타치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이른바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그 윤석열 정권의 이 우리가 네이밍을 해왔는데 그게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과거의 예. 일반적인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 결정 나와도 다 직시항고 이렇게 제깍제깍 해놓고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 원칙이네 인권 보장이네 이러면서 풀어주고 이게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이게 공익의 수호자라고 하는 예. 스스로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의 행보를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 이게 지금 과한 표현이 아니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걸로 우리가 검찰의 이제 본 모습, 본색, 심우정 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얼마나 이 권력 앞에, 권력기관 앞에 너무나 순응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자기 편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온정적이고 그야말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붙여가지고 풀어주고 있는지 이거는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뭐 이재명 대표 수사, 아니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아니면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검찰의 행태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이제 검찰의 이런 행태는 행태고 이제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 네.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3월 11일 지금 9시 23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1분 1초가 너무 이제 떨리고 조마조마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3월 7일에 결정이 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3월 14일도 어렵지 않을까의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원래 오늘이 변론 종결 2월 25일 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뒤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고 과거에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보면은 이제 2주 만에 선고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노무현 탄핵 사건, 박근혜 탄핵 사건. 그래서 오늘 선고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예상을 많이 했었죠. 맞아요. 예, 3월 14일 11일 딱 되는 날이니까. 예. 근데 이제 오늘 선고는 안 되는 거고. 예. 선고는 보통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 2일 내지 3일 전에 이제 그 공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늦어도 내일은 공표가 이루어져야 14일 날 선고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늘 선고가 안 됐고 과거의 선례에 비추어 보면 가장 늦게 선고하는 꼴이거든요. 그렇죠. 헌법재판소도 이런 지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탄핵 사건에 비하면 이번 사건은 탄핵 소추 사유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보다 더 늦게 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14일 14일 기대하고 있고요. 아. 또 하나는 지금 변론 종결하면서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집중 심리를 위해서 3월 18일까지는 헌법재판소의 다른 여타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변론기를 잡지 않겠다라고 해서 맞아요. 비워놨어요. 이미 네. 비워놨습니다. 그것은 3월 18일 이전에 네.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하려고 하는 어떤 의중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번 주 아무리 늦어도 3월 17일은 넘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네. 뭐 저는 14일 오늘 일단, 내일 네. 하면서 금요일 날 음, 오전에 선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금요일 예상합니다. 오전.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 결정이 빨리 나와야 네. 이게 모든 혼란이 그래도 이제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갈 텐데 네, 이게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아니 이러다가 3월 뭐 이제 말까지 가는 거 아니냐? 네, 아니면 윤석열 쪽에 어떻게 보면 이 지연 전략 때문에 4월 18일에 네. 재판관 두 사람이 이제 임기가 마무리되는데 그때까지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 사실 있어요. 그렇게 지연시킬 수 있을 만한 그 뭐랄까 네,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의 뭐 어떤 네.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음, 어떤 재판관도 이렇게 길게 끌고 갈 만한 무슨 뭐 사유가 있어야 그 평이 과정하는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상대방을. 네. 근데 보세요, 뭐 절차는 이미 다 진행이 됐고 쟁점이 될 만한 것들도 어느 정도 다 이제 이렇게 모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뭘 가지고 이거를 계속 지연을 시키겠느냐. 지금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변론 제기하지 않겠다라고도 하고 있는데 변론 제기도 없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다 드러난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만이 유일하게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되는 지점인데 그 지점도 뭐 어느 정도는 다 뭐 드러난 부분들이라서 네. 끌고 싶어도 끌만한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뭐 거리가 없다. 끌겠어요. 네. 변론 재개 신청을 지금 아직은 뭐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왜 안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건 뭐 구속이 석방이 됐는데 네. 기소가 돼서 석방이 돼서 변론 제기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런 의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은 뭐 윤석열 측에서 변론 제기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게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구속 취소 결정이 돼서 풀려났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윤석열 측에서 보자면 지금의 이 유리한 국면을 변론 제기 신청해봐야 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99%거든요. 괜히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은 어떤 게 아닐까. 그게 뭐 이제 기각이 됐다고 해서 지금 뭐 분위기가 좋은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네. 변론 제기 신청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이제 마은혁 재판관 이 문제, 마은혁 재판관이 오히려 또 임명 안 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또 윤석열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5대 3으로 마은혁이 안 들어와야 5대 3으로 이게 기각이 된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뭐 차원에서 또 그러니까 만약에 재개가 됐을 때 예. 그때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안고 갈 수는 버티기가 없으니까. 이제 최대행으로서도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우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까지 윤석열 쪽에서는 고려하고 있다. 그럼 결국엔 변론 제기도 없고 마은혁 임명도 안 되고 그러면 상황 변화는 없고 더 이상 지연시킬 만한 사정도 없죠. 사정도 없다. 예. 그러면 결국 평일을 거쳐서 평결까지 가는 네. 그 이제 흐름만 남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평결은 어쨌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러려면은 증거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이러저런 네,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네. 그 증거들을 취사 선택을 해서 이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관계는 이렇다. 네. 그다음에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소위 탄핵 소추 사유 5가지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네. 그리고 인정된다라고 하는 탄핵 소추 사유를 모아서 이게 파면을 할 만큼 중대하냐. 이런 스텝으로 이제 가는데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은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만 내리면 되거든요. 네. 그게 평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뭐 알려지진 않지만 막바지 단계라고 보여지고 막바지 그래서 단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네. 내일 뭐 정리해서 길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이 저희 댓글들 보면은 정말 다들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 윤마루님께서 전 국민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사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이 네. 총력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광화문으로 나가서 네. 거기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라는 네. 결정을 내린 거죠. 네네. 어제. 저희가 지금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의총을 하고요.
낮에 한번 하고 네. 또 광화문 7시 집회 행진 마무리하고 들어와서 밤 10시에 계속 비상 의총을 하고요. 네. 의총 끝나면 로텐더 홀에서 또 발언을 계속 자정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그 7시 광화문 집회 이후에 거리에서 네. 농성장을 저희가 마련을 했거든요. 아, 그 농성장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발언들을 같이 이어가는 네. 그런 행보로 이제 계속 갈 거고요. 음, 저는 오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일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이제는 과거의 선례보다 가장 늦게 선고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연출이 된 꼴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적 혼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 중에 하나가 신속한 파면 결정입니다. 신속한 탄핵 결정인데 예. 이미 늦어졌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신속한 파면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저희는 그래서 당의 그 입장에서도 시점도 됐고. 예. 이제 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헌법재판소가 빨리 좀 그 결론을 내달라. 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제 촉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은 됐다고 봅니다. 아, 그렇네. 시점도. 예, 시점도 지금까지는 예. 헌법재판소가 뭐 신중하게 잘 음. 판단하겠거니 좀 지켜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 과거의 네. 선례보다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촉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지금 뭐 헌재 입장에서도 지금 만약에 계속 늦어지게 되면은 이게 또 역사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아, 내란 사태에 있어서 헌재가 판단을 그 간다는 걸 판단하는데 과거보다 늦게 시간을 끌어서 판단을 했다. 이것도 헌법재판관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역사에 또 이름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런 시점까지 다 고려를 했다라는 거. 자, 이 헌재 이제 판단을 앞두고 뭐 윤석열 쪽에서는 윤석열이 관저에 들어가서 뭐 김치찌개 먹고 지금 뭐 이제 정중동 자세로 뭐 가만히 있다라는 얘기, 뭐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여러 가지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사실은 당 지도부가 가서 만나고 네. 또 나경원 의원 등 몇몇 그러니까 지도부 포함해서 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헌재 판단에 또 영향을 줄까봐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윤석열이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지금 의원님은 보십니까? 딱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보였던 행보들 있잖아요. 모습. 네, 무슨 주먹 뭐 불끈 쥐고, 불끈 쥐고 막, 예. 무슨 선거 때 어퍼컷 하듯이 뭐 거의 그 수준으로 개선 장군인 것처럼 예. 범죄 피의자인데 가장 중대 범죄 내란 수계 피고인인데 피고인인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국민들의 염장을 계속 지르고 있는 꼴이고요. 저는 윤석열의 스타일상 과연 관저에만 있을까? 아, 곧 돌아다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헌재 판단 전에 예, 돌아다닐 그래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국민적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는 하나의 자신이 네. 중심에 서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헌재 판단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왜냐? 대통령 아직은 대통령인데 네. 이 계엄과 내란 사태를 만들어 놓고 이걸 빠르게 수습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네. 정반대로 계속 달려가고 있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탄핵 결정 과정에서요. 그런 국정농단 상황을 만들어 놨으면 네. 적어도 수습이라도 그래서 그걸 헌법 수호 의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탄핵 결정문에서는. 그런 사후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았다. 음.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후적 언동과 행태를 파면의 하나의 근거로 명시를 했어요. 그렇네요. 근데 예. 윤석열이 보이고 있는 계엄과 내란 이후에 보이고 있는 행동들은 정말 반헌법적 언동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구속 취소돼서 나와서 그런 네. 만약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면 아.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에게 아주 안 좋은 신호를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또 한 측면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 구속 취소를 해서 풀어줬던 법원 재판부에게도 안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다. 지금 뭐 소위 그 예. 권영세 권성동 만나서 얘기 듣고 네. 또 일각에서는 비서실에서 뭐 업무 보고를 한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뭐 전화도 하고 네. 이러면서 지금 아직 윤석열 애초에 구속했던 구속사인 증거인멸의 우려 이거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김성훈 차장과 또 같이 있고 같이 있고 윤석열. 예. 비화폰 지금 그러니까요. 그 비화폰과 서버 이런 것들 다 지금 관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이런 엄청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법원이 윤석열의 행보에 따라서 재구속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재구속해야 되고요. 재구속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이 윤석열 행태를 보면 재구속할 수도 있고 예. 해야 되고. 예.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이 행태가 윤석열이 지금 어떤 지금 행보를 가느냐에 따라서 예, 예.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자 이제 윤석열 어쨌든 조금 조심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뭐 누구 만났다, 누구한테 연락했다 이런 내용들을 또 종합해 보고 우리 그 표정과 그 행동 이런 걸 보면 그냥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 듯한 지지자들도 네. 마찬가지로 막 그렇게 막 뭐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상태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모로 헌재도 그렇고 네. 형사재판도 그렇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네.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예.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예. 다 확인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될 거다. 뭐 이제 일각에서는 이 윤석열이 앞으로 뭐 보수 유튜버 이런 데 출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관측도 하던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막판까지 가면 또 지지층 결집하기 위한 어떤 차원의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겠다. 거리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에. 네. 참, 뭐 전자 상상이 좀 안 돼요. 극우 집회 무대에 설 거기까지 네. 서겠냐마는 예. 근데 이것도 모르겠네요. 요즘에 항상 너무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정광훈 손잡고 막 예. 만세 부르고 있었죠. 근데 적어도 뭐 관자 앞에 시민들을 예. 만나러 나온다거나 이게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는 음. 행보를 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오히려 그게 자기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자중해라. 예.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참 이 보수의 이 극우의 준동이 계속 있을까봐 이제 걱정이 되고 있고 마법의 성 구독 좋아요님께서 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오마이 TV 항상 응원합니다. 내란 수계나 내란 수계 범들은 또 다른 걸로 잔머리 법꾸라지인지라 항상 긴장하고 다른 일을 혹시 얘기할지 모르니 긴장해야 됩니다. 뭐 이런 긴장 풀지 말자는 또 말씀 네. 나오고 계신데 이게 이제 국민들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구속 취소가 돼서 풀려날 줄은 상상도 못한 거 상상도 아니겠습니까? 못했고 이게 굉장히- 지금 굉장히 국민들의 불안감, 긴장감, 혼란 이게 엄청나게 지금 가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들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많은 목소리들을 좀 내야 될 시점입니다. 네.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에 대해서도 신속 촉구 그다음에 제대로 된 판단 촉구 이런 네. 부분들을 좀 같이 힘을 모아서 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고 사실 이렇게 경찰도 지금 선고 당일에는 아예 뭐 100m 네.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네, 그리고 뭐 이 주변 학교도 장치 뭐 쉬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네, 너무나 걱정되고 있고 서부지법 난동 폭동 사태 우리가 봤기 때문에 맞아요. 헌재를 좀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서부지법 폭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큰 사안이잖아요. 영장 발부가 아니라 예. 파면 결정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음,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이렇게 경비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예, 그 경찰의 대응도 대응이고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제 뭉쳐서 매일매일 외치면서 헌재의 빠른 판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5대3 기각 얘기를 계속 이제 보수 극우 쪽에서 계속 돌리는 것 같아요. 네, 뭐 문자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 메시지 쪽에서 돌려서 5대3은 날 거다. 마흔역 그래서 아웃돼야 되고 안 된다. 네. 박수영 의원이 국회 로텐도어에서 단식까지 하면서 마흔역 아웃 이거 임명하지 외치는 말라고. 모습까지 있었는데 5대3 기각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말 터무니없는 바람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시 좀 돌이켜서 보시면 탄핵 사유가 5가지였거든요. 그 계엄 선포, 위헌 유법성, 네. 그 다음에 포고령 발령, 국회 침탈, 중앙 선관위 침탈, 네. 그 다음에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시도 이 5가지. 오늘 그 누가 보더라도 그냥 객관적인 어떤 예. 몇 가지 자료만을 통해서도 다 예.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확인이 됐고 이 5가지 사유가 과연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 사유냐 아니냐 이것만큼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극악한 위헌 위법적 행태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례가 네. 없는. 전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씩 법조인으로서 트레이닝을 했던 헌법재판관들이 네. 법리적 관점에서 이런 사실관계와 이런 어떤 파면의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네. 이것을 다르게 판단할 어떤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8명의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어떤 한두 명이 나는 이거 저기 탄핵 사유 인정된다라고 보지 않는다.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 뭐 그리고 이렇게. 또 중대 그렇게 파면할 정도까지라고 네. 보지 않는다. 그런 주장. 이렇게 하려면 네.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가지고 상대방 재판관들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설득할까? 네.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평의 과정에서 저는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만장일치 8대0 얘기를 그동안 헌재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계속 해왔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의 이제 발언이나 그 변호인단의 주장을 보면 이걸 헌재 재판관들이 그 듣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진짜 극한 직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다 봤는데 윤석열이 풀려나는 모습을 보니까 주기현 판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한 걸 보면은 헌재 재판관들도 뭔가 이제 오염돼 가지고 뭔가 다른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 밖의 일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네. 혹시 혹시 헌법재판소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국민들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법리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그럴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혹시라고 하는 국민적 불안 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혹시마저도 네,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게 좀 나서야 함께. 된다. 예. 민주당도 지금 현장에 장애로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빨리 결정 내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고 네. 직접 의원님께서 뭐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광장에서 시민들 만나보면 좀 어떠십니까? 직접 만나시면 그러니까 이 구속 취소 결정 전과 후만 비교해 보면 상당히 확실히 이제 긴장감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또 이런 그래서 우리 당원분들 시민분들이 굉장히 좀 오히려 긴장하고 결집하는 어떤 모양새가 좀 네. 엿보이고요. 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 주 좀 긴박하게 좀 움직여 보면서 상황을 좀 잘 체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늘 만약에 선고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최장응 시간 이어가는 네. 대통령 이제 선고 관련해서 탄핵 선고 관련해서 이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헌재가 언제까지 끌고 가겠느냐 이제 오늘이 좀 중요한 분수령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현장에서 이른바 이제 빛의 혁명 응원봉 혁명으로 불려진 우리 시민들도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최상목 대행이 명태균 이 특검법 네. 오늘 또 뭐 결론 안 내린다 네. 이런 얘기가 또 속보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난 또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최상목 대행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냐 이런 얘기는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나오고요. 네.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요. 네. 일단 명태균 특검법은 그 공포할 수 있는 기한이 공포 그 제2요구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네. 15일. 15일. 15일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정례적으로 하는 국무회의가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제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이제 오늘 안 한다라고 하면 아마 임시 국무회의를 15일 전에 한번 잡아서 이제 처리할 것 같고요. 예. 지금 과연 그 명태균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또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유연성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네.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게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지는 거 아니냐, 네. 이것저것 다 끌어와 가지고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요 얘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수사 과정에서 대국민 브리핑, 네. 피의 사실 공표 아니냐,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 아니냐, 두 가지 얘기하면서 유연성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특검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자신들이 과거에 통과시켰던 드루킹 특검법, 아, 윤석열 본인이 특검에 참여했던 박근혜 특검법 박근혜. 다 내용이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요. 네. 유연성 시비 거칠 그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가 어땠습니까?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정작 문제가 됐던 공천 개입 문제라든지 여론 조작 문제라든지 핵심이 빠졌어요. 뭐 그 여론조사 비용 대납 문제라든지 창원 국가산단 문제, 네. 대우조선해양 파업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특검을 가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매우 궁색한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특검의 내용 그대로인데 네. 이거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명분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여러 번 짚었습니다. 사실 짚었고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사실 뭐 진짜 자백하는 거고 네. 명태균 특검에 국민의힘이 얼마나 많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 네.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다. 윤석열이 했던 발언이죠. 그걸로 그리고 최대행 같은 경우는요. 예. 저희 민주당에서 지난 1월에 그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조치, 마용주 대법관 임명하지 않는 조치, 맞아요. 그 그것도 있죠. 내란 상설 특검 측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부분, 네. 그 다음에 그 체포영장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경호처가 엄청난 불법 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그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네 가지의 직무유기를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요. 네. 더 나아가서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유연이다. 그렇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건 유연이다. 네. 유연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임명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헌법적 규정, 헌법기관의 판단 네. 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헌 위법 행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것도 심각한 예.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사실 한덕수 총리 탄핵된 다음에 권한대행을 맡아가지고 맨 처음 이제 권한대행 될 때는 한덕수랑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제 내란 사태에 있어서 자기가 뭐 이거 국무회의도 아니었고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사실은 좀 다른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얘기를 취재를 해보면은 대통령 이 자리 권한대행을 즐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즐기고 있고 좀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하나가 예. 엄청난 인사권 행사를 지금 막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알박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엄청난 기관장 인사들을 그냥 광범위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권력을 네.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으면서 이 법안 이 거부권을 계속 또 행사하고 정작 있고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고요. 임명할 사람은 임명 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한덕수도 마찬가지지만은 최상목도 탄핵을 진작에 했어야 된다 이런 말은 나오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최상목 대행이 뭘 믿고 이러는 겁니까 지금?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딱 보면서 최상목 대행이 내란 공범, 내란과 한 몸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내란을 내일처럼 생각 안 하면 이런 일 못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봐야 됩니까 결국? 저는 그 최상목 대행이 뭐 예를 들면은 그 한덕수 총리 예. 이제 또 복귀할 거를 기대하면서 뭐 이제 내가 뭐 어떻게 문제를 삼겠어 저쪽에서 또 다시 탄핵을 한다라면은 반복된 탄핵에 대한 역풍이 일기 때문에 저쪽에서 못 할 거야. 이러면서 나는 안전해 뭐 이런 거. 오히려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더 악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이번에 윤석열이 계엄과 내란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걱정을 했냐면 야 헌법과 계엄법에 계엄에 관한 요건과 절차가 매우 사실은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계엄과 내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 아예 대통령에게 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개헌을 통해서 없애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인데 예.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한들 무도한 권력자가 나타나면 네. 계엄을 또 안 할까? 그렇네요. 그래서 예.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제도의 미비점을 갖다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역사적 범죄 행태, 역사적 위헌적 행태들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추상같이 가감 없이 네. 단죄를 해서 정말 향후에 역사적 평가를 남겨야 된다. 아. 그래야 향후에 어떤 최고 권력자들이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판단들에 따라서 예. 계속 유보를 하게 되면 다음에 또 만약에 또 권력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도 쟤네들이 아. 어떤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나를 못 건들 수도 있어. 그렇네. 그래서 저는 제3의 최상목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정말 단호하게 책임을 아. 묻고 그런 과정들이 예.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일각 뭐 보수 언론 특히 예. 뭐 줄타는 얘기를 하면서 뭐 역풍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일각에서는 있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후대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역풍도 역풍이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예. 이게 전체적 역사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의 또 시금석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네. 아직 조선이라서 정치를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일각에 계시는데 네. 저는 이게 뭐 강경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원칙을 계속 하나씩 그 세워나가지 않으면 예. 오히려 이런 더 일들이 재발될 수 있고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헌법재판소가요 최대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괘씸하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 내렸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언제가 그 다음에 보인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국무회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고 네, 임명해야 네.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그렇죠. 의견을 모아서 받을지 말지를 결정한다? 아니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집단이 어디 있어요? 헌재의 국무회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국무회의를? 헌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헌법기관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렇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최대행의 이 지금의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괘씸하게 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예. 최대행에 대한 탄핵은 강하게 밀어붙여도 된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들, 즉 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도 탄핵을 남발한다 이렇게까지 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빨리 탄핵안 넘어오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예,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고 예. 불쾌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지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사건에 네. 악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혹시나 재판관들이 탄핵을 계속 반복했을 때 네. 내부에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일각의 어떤 주장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지 예. 않다. 성격이 전혀 다르다. 심우정 탄핵도 마찬가지고요. 심우정 탄핵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특히 사실 검찰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도 부장 검사도 뭐 얘기를 했지만은 일선 검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간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즉시항고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되면 다음에 검찰이 만약에 네. 어떤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 기소를 하고 이럴 때 어떤 꼬투리가 잡히고 이러면 그때마다 그냥 뭐 인권 보호해야지 이러면서 대통령 사례 있잖아 이렇게 하고 갈 것이냐. 네. 검찰 내부 입장에서 부글부글하는 것이고 네. 검찰의 이른바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칼날을 무디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네. 가고 있는 것이고 네. 조직 전체로 보면은 이게 정말 마이너스고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니까. 엄청난 그 검찰 법원 다 지금 법원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1심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 거냐? 검찰도 빨리 마찬가지고요. 이거 판단해줘야 되는데. 엄청난 지금 혼란이 있어요 실제로. 그 부분 그리고 신무정 총장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상황들을 보면 검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계속 기각하고 이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봤을 때부터 그때 우리 검찰 수뇌부가 뭔가 내란 사태에 있어서 엮인 게 있을 것이다라는 좀 합리적 의심을 해왔는데 그게 또 확인된 셈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에게 3번이나 했는데 검찰은 그 3번 다 돌려요. 그렇죠. 3번 다 차장에 돌려보냈어요. 대해서는. 근데 김성훈 경호처장인데 김성훈 경호처장이 어떤 키맨이냐면은 그 비화폰 관리 주체예요 경호처가. 네. 비화폰이 드러나는 것 또는 비화폰과 관련된 서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검찰이. 또 더 나아가서 대검의 이진동 차장과 김용현이 출석하는 과정에서 비화폰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유력한 그런 그 주장 중에 하나가요. 대검이 비화폰의 실체, 비화폰 통화 내역 서버의 어떤 실체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네.
그것을 막고자 하는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영장도 발려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네. 그래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윤석열 풀어준 거.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성훈 차장 그 얘기를 해보자면은 비아폰 이 문제, 뭐 이제 국무위원한테 나눠주고 국무위원한테 그러니까 당시 이제 후보자 시절에 종이를 나눠줘가지고 김건희 번호까지 있는 네. 비아폰 번호 나눠준 다음에 네. 이거 전화 오면 잘 받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화폰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에서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에 이 그 방첩사. 뭐 검찰이 갈 거야.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 뭐 대검의 무슨 부장이 갔네 맞네 뭐 통화를 했네 그 제보가 마네 있었다고 이런 민정이 얘기들이 얘기했죠. 계속 있어 왔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내란 관련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자유로운 거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이 이제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네요. 예, 이런 선관위 상황 출동 하에서 제보. 예. 영장이 계속 반려되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풀어주고 그러면 이런 상황 하에서 네. 윤석열 내란 수괴나 다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음. 공소유지 형사재판 과정을 이 검찰이 네.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당연히 들고요. 네.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은 검찰은 일관돼요. 네, 어떻게 보면 일관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느 한 부분에 비아폰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일관되게 윤석열 편을 들면서 윤석열 정권을 연장시키기, 윤석열 풀어주기 위한 그 차원. 또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이제 보호하기 위한 네, 비아폰 그 면에서 또 이 서버를 계속해서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도 그거 네. 다 주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 지금 내란 상설 특검이 최대행의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막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들이 계속 무산됐잖아요. 예. 저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실체들이 있고요. 네. 공소 유지도 특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소 유지도 검찰에게 맡겨줄 수 없다. 특검에서 해야 된다. 예, 참 특검이 너무나 아쉽고 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최상목 대행 왜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뒀어야 되느냐라는 또 아쉬움이 있고 네. 맨 처음에 이제 국무위원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 날려버렸어야 된다. 네. 그 시점을 놓친 게 너무 아쉽다는 또 과거 박근혜 탄핵 사건을 보면은 특검은 뭐 당연지사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연지사인 것들이 지금 계속 안 되고 특검도 무산되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건데 네. 저런 집단을 상대하려면은 단호하게 예. 원칙대로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아유 그 역풍 불어, 아유 그거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야? 너무 네. 강경파 네. 아니야? 이런 얘기가 예. 나올지라도 원칙대로 갔어야 된다. 예. 지금도 가야 된다 원칙대로. 예. 그럼 의원님 말씀 좀 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야 되고 어떤 네. 길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아쉬움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또 이렇게 원칙적인 행보를 안 가져가면 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돌이켜서 또 아쉬움을 또 호소할 겁니다. 생각을 할 수가 네. 있다. 지금이라도 네. 그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음, 안 그러면 심우정 총장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의 한 네. 축에서 내가 이렇게 해도 음, 민주당은 탄핵 못 할 거야. 아, 저는 이런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소위 저쪽에서 주장하는 줄탄핵 프레임, 역풍 프레임을 가지고 몰면서 분명히 네.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 움직이지 못할 거야.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심우정 총장이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그렇네요.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네요. 더더욱 이게 감정적 대응이 아니고요. 네. 분명하게 어떤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제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쪽에선 그야말로 이제 죽자고 달려드는 상황인데 야권에서는 좀 너무나 네. 뭐 눈치도 보고 이래 왔던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고, 자 지금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의문 다 알고 있어 해결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해법을 좀 강조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시니까 지금 네. 이 상황은 다 알겠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일, 해법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추운 겨울날을 함께 보냈는데요. 송구스럽지만 예, 신속한 파면 촉구를 위해서 파면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함께 네. 거리를 또 지켜주시면 그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민주당 일부 저 의원들은 또 단식에 시민들과 또 함께하겠다 이런 네. 의원도 계시고 네. 시민들과 함께 이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민주당도 광화문 앞에 농성장을 마련했고요. 농성을 같이 들어가고 네, 또 그 광화문 앞에서 7시 집회 끝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계속 릴레이 발언을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계속 할 거고요. 오늘부터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단식하시는 분도 지금 결의를 밝히신 의원님도 있습니다. 계시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네.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비상하게 움직이자. 그리고 집에도 가지 말고 국회에서 네. 계속 대기하자. 이렇게 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파 보니까 글쎄요 좀 이제 넓어 보이긴 하던데 네. 불편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넓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 난방이 잘 안 돼요. 국회가 아 새벽이 되면 춥습니다. 그렇군요. 예. 난방을 줄여버리는군요. 아니, 평소에도 예. 온도를 많이 안 올리더라고요. 아, 그렇게 그게 뭐 에너지 방침인지. 절약을 위해서 예. 국회가 근데 밤이 되면 더 쌀쌀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마 이 국민들께서 이 국회의원들도 야당 의원들도 지금 이제 비상 대기를 하고 쪽잠을 자고 있는 상황. 국민들도 사실 지금 내란성 이 스트레스 불면증, 때문에 네. 불면증 계속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딱 그냥 새벽에 선잠 자다가 계속 뉴스 보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핸드폰 켜가지고 네. 속보 안 뜨기를 속보 안 떴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가 새로운 속보가 뜨면은 뭐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저도 막 그게 두려워요. 딱 봤을 때 구속 취소해서 이게 뭐지 구속 취소 인용? 이거 이미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떠서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됐는데 간절하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행동하는 우리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런 모습이 헌재 재판관단에 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헌재 재판관들 보니까 이게 여론에 또 민감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 헌법재판소도 네. 재판관들도 지금의 이 상황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더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구속 취소까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더 늦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또 광장에서는 또 극우 세력, 윤석열의 언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진영 대립과 혼란들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누구라도 다 알잖아요. 헌법재판관들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들은 다 나누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이 바로 역대 최대 선고 기일입니다. 근데 네. 오늘 못했어요. 못했다. 선고가 가장 늦어지는 대통령 네. 탄핵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 속도를 내서 신속한 선고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과 예.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용우 법률위원장께서 정말 명쾌하게 하나하나 다 이제 짚어주시고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안심 또 하면서 하지만 조마조마하게 또 버티고 함께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